자, 어저께 이제 현장 어떻게 돌아갔는지 시간표로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시간표 한번 보시죠. 네. 그러니까 어제 10시에 부산 그 가덕도 신공항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해 들어서 여당과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의 첫 그 총선 행보였습니다. 야당 대표에. 그래서 부산 공략을 위해서 가덕도 신공항을 찾았는데 거기서 나오다가 괴한의 흉기 습격을 10시 25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앰뷸런스가 늦게 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주 먼 곳이어가지고 앰뷸런스를 타고 11시 15분에 한 50분 좀 뒤에 도착을 했고요. 그로부터 다시 1시간 45분 뒤에 헬기를 타고 서울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건 발생하고 10시 25분에 사건이 발생했는데 2시 55분에 서울로 옵니다. 서울로 오고 그러니까 사건 발생하고 5시간 뒤에 서울대 병원에 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 일정을 끝냈습니다. 네. 시간표를 정확히 정리해 놓은 신문 기사를 보면은요. 네. 11시 4분에 헬기로 이재명 대표를 부산대 병원으로 이송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4분에 타서 15분에 부산대 병원 도착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송 시간은 11분 정도밖에 안 걸린 거죠. 아유 근데 저기 예. 흉기 습격 당하고 네. 왜 그러면 앰뷸런스가 늦게 왔다 이런 사람들 얘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앰뷸런스가 늦게 올 수밖에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네. 워낙 시내로부터 먼 곳에 있어가지고 예. 한 21km 떨어져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네. 지금 부산대병원 도착한 것이 일부러 지연시킨 거 아니냐라고 그런 하는 거는 그런 뭐- 음모론 이런까지 하는 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들을 필요도 없는 네. 음모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기에서 응급 처치만 한 후에 네. 그다음에 이제 다시 1시에 헬기가 부산을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1시간 55분을 달려서 노들섬에 착륙을 하죠. 헬기 2번 탔네요. 네네. 노들섬에 착륙을 한 다음에 다시 헬기장을 출발을 해서 저때 이제 앰뷸런스겠죠. 예. 그래서 앰뷸런스 타고 육상교통으로 사실 저 노들섬에서 서울대 병원까지 15분 만에 갔다는 건 굉장히 빨리 갔다는 거예요. 아 저기 예. 사진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 여기 지금 한강 노들섬, 한강대교 중간에 있는 섬이죠. 네네. 거기에 헬기가 내렸군요. 네. 헬기 기차 갈 곳이 서울대 병원에서 저희가 제일 가까운가 보죠. 아마 원래 병원에도 헬기 기착장이 있는 모양인데 아마도 필요에 의해서 저게 이제 가능한 지점을 찾았을 텐데. 한데 그렇게 응급 상황이라면 네. 왜냐면은 부산에서 서울로 헬기가 온 것도 시간이 지연됐는데 네. 서울 도착해가지고도 또 지연이 됐거든요. 네네. 만약에 정말로 응급 한 상황이었으면 저렇게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 부분은 이제 사실은 네. 늦었다라고 하지만 그러면은 저게 무슨 뭐 이를테면 심근경색이나 뭐 이런 것처럼 정말로 몇 분, 5분, 10분, 15분 네. 늦어지면은 중한 상태였냐라고 하면 실제로 저렇게 안 했겠지요. 실제로 저렇게 안 했을 텐데 저렇게 시간을 가져도 생명에 지장이 없다라는 사실은 오히려 판단이 있었다는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응급 의료 체계가 저렇게 네. 생명이 위중한 사람을 저렇게 오래 지연시키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일부에서는 저 이재명 대표가 저 첫 피습 당했을 때 네. 사진에 보면 이제 경정맥을 누르고 네,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눈을 감은 채로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더 세게 이렇게 네. 지혈을 그 해준 네. 주변 사람들 요청했다. 네. 그런 얘기도 지금 이제 맞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의식이 없었던 게 아니었었거든요. 의식이 있었고 본인이 예. 본능적으로 이거 빨리 피를 흘리면 안 된다 생각을 해서 네. 더 세게 눌러놨죠.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거든요. 이게 경정맥. 그러니까 뭐 우리가 왼쪽에. 흔히 말하는 정맥이라고 하는 거는 피부 이 표면적으로 많이 몰려 있고요. 네. 동맥은 그거보다 훨씬 더 깊숙이 들어가 맞습니다. 있고 또 정맥 중에서도 심부에 속해 있는 심부 정맥도 있기는 합니다만 주로 경정맥은 제가 어저께 이제 의사들한테 네. 많이 취재를 해보니까 요 표면 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경정맥이라고 이제 목 쪽에 있는 경정맥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제 어저께 이제 그럼 과연 목적이 뭐였냐 하는 부분부터 저희가 이제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나오는 얘기가 이 파란 종이에 왕관을 쓴 지지자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잖아요. 예, 그 왕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네. 내가 이재명이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네. 그렇고 저 사람이 어저께 보면은 내가 이재명이다라고 쓴 왕관이고 지금 뒷모습 뒷꼭지 뒷머리 보이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고서
웃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의 진정한 지지자라는 느낌을 주면서 예.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예. 특히 저 내가 이재명이다라는 그 슬로건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무척 특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찾아봤더니 지금은 내가 이재명이다는 구호를 안 씁니다. 아, 그렇습니까? 언제 썼냐면 네. 개딸이 나오기도 전에.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선 경선에 나왔을 때 오. 그때 내가 이재명이다라고 이렇게 약간 챌린지처럼 사람들이 예, 예, 내가 예. 이재명이다, 내가 이재명이다 하면서 지지자들이 올리고 그 트위터를 돌리고 했었더라고요. 네. 그렇다면은 저 내가 이재명이다 그리고 왕관까지 쓰고 있으면 이재명 대표나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저 사람은 진짜 골수 나의 지지자구나. 최소한 대선 경선 때부터 나를 지지했던 사람이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할 수 예, 있었겠네요. 해서 그냥 이렇게 다가오게 해주고 실제로 저분도 네. 다가오면서 사인 하나 해주세요. 네. 사인 좀 해주세요. 라면서 달려들었던 거죠. 달려든 게 아니라 다가갔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거리가 확보된 상황에서 네. 오른손에 들고 있는 흉기를 이용해서 순식간에 공격을 하니까 네, 네. 왼쪽 목을 공격을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저분은 뭔가 이재명 대표나 지지자들의 어떤 행동 패턴, 네. 성향, 네. 그 근접해 있을 때 지지자들과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거나 네. 미리 연구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주 전에도 이미 이재명을 따라다녔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이재명 씨 입장에서는 네. 2주 전에도 봤던 사람이고 그쵸. 여기다가 내 그 지난번 경선 구호였던 경선 지지자들이 예. 썼던 내가 이재명이다를 둘렀다면 아, 저 사람은 나의 오랜 지지자다라고 네. 생각을 네. 이제 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무척 안전한 가까이 와도 뭐 상관없는 사람처럼 네.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이 그러면은 과연 뭐 했던 사람이냐. 이 사람이 예. 이제 행적을 파보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어저께 예. 이제 저 사건의 범인이 현장에서 바로 검거가 됐고요. 바로 검거됐습니다. 검거되고 나서 실제로 수사가 시작되면서 검거되고 나서 몇 시간쯤 흘렀을 때 갑자기 일종의 문자 찌라시가 돌기 시작했는데 테러범 관련 경찰 첩보라고 해갖고 네. 문자 메시지가 돌았습니다. 57년생이다. 영등포 구청에서 근무를 하다 퇴직했다. 네. 현재 아산시 을 지역군에 가로 열고 민주당 강훈식. 그거 캡처한 거 한번 보여주시죠. 강훈식 강훈식 이름을 지역구에서 말씀하시는군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민주당원. 그다음에 사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로 이렇게 경찰 첩보 문자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는 이거를 받는 순간 아 이게 신빙성이 좀 떨어지겠거니라고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 예. 너무 상세하게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얼마 후에 한 1시간, 2시간 후죠. 그 다음에 경찰이 범인의 인적 상황을 얘기를 했는데 일체요. 충남 아산에 주소를 예.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나왔습니다. 예. 네. 그리고 조까지 확인한 다음에 일부 지역 그 충남 아산 지역 네. 기자들이 찾아갔어요 저기를. 네, 네. 찾아가서 저희도 사실은 이름을 실명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저희도 검색을 하니까 나오고 예. 제가 어저께 아산시 부동산 네. 명단 다 네. 뒤졌거든요. 예, 예. 하니까 쉽게 파악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근처에 가서 기자들이 뭐 혹시 민주당 당원이냐 어떤 네. 평소에 어떤 분이었느냐 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찾아내서 일부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보도를 정리를 해보면은요. 첫째, 부동산 중개업을 10년 이상 했는데 매우 장사가 안 됐다. 네. 둘째, 이 사람은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면서 그 안에서 있으면서 일종의 희귀꼬물이처럼 사람들하고 유대감은 별로 없었다. 네. 안에서 늘 안에 혼자 있었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세 번째, 이 사람이 민주당원이었다라고 하는 코멘트도 받은 언론이 있습니다. 네, 어떤 맞습니다. 언론의 경우에는 그 사람 민주당원이라고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다라고 보도한 언론이 있고 또 다른 언론은 아니 그 사람이 특별하게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듣지 못했다 하는 이런 상반된 그런 코멘트들을 지금 받아서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57년생이라는 부분 팩트죠. 네. 아산에 거주한다 팩트죠. 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다 찌라시 팩트다. 내용이 위에서부터 네. 계속 많네요. 네, 그럼, 공무원 출신이다 팩트죠. 네. 그럼 네. 찌라시 마지막 줄만 남았네요. 네, 네. 그 범행의 동기 범행의 동기와 민주당이다. 민주당이다. 예. 저게 이제 어저께 저게 이제 여러분들 뭐 받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일종의 네. 경찰 정보 형태로 돌았던 건데 네, 네. 위에서부터 다 맞아요, 그죠? 맞고
사유 부분이 네. 저기 민주당원인지 아닌지 하고 저 사유 부분은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아까 초입에도 말씀드렸듯이 저것이 어떤 저 범행 자체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저 범행 자체가 정치 행위도 아니고요. 어떻게 본다면 돌출적인 어떤 조금 범죄자인데 그게 저 사람의 범죄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네. 저 사람이 어떤 성향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기까지는 지금 아마 신병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경찰에서 탐문도 하고 그러니까 취조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니까 좀 마지막 줄에 대한 해명도 해소되지 않을까 네.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를 기다리면 되는데 네. 지금 뭐 국회의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저 부분, 저 사유, 동기 부분을 어림짐작해서 다들 뭐 이게 누구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일단 사실은 이게 이 사람의 당적 확인에 관해서 좀 시간을 좀 두고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 국민의힘에 가입을 했었다 하는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네. 민주당에 가입을 했다, 당원이다 하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 당원이란 것도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회비를 내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 중앙당을 가입한 네. 사람, 지역당에 가입한 사람 뭐 여러 가지 구성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아직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네.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으면서 지금 경찰에서는 그렇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지금 국내에 있는 당 여러 당에게 이 사람이 네. 당원으로 가입했었는지 확인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제 또 염려가 되는 것은 과연 이 당들이 이 사람이 당적이 있다 한들 정확하게 보여줄 것이냐. 확인 안 되겠다. 저는 그 부분은 사실 조금 의심이 됩니다. 본인 입으로 나는 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 네. 일단 지구당 쪽에서는 이런 사람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했다면서요. 예. 근데 이제 요즘 온라인으로도 가입을 하거든요. 네. 중앙당에 온라인으로 이름을 올려놨다며 네. 없는데 아니면 지워버리는데 그렇죠. 요즘 뭐 탈당 유행이잖아요. 이준석 맞습니다. 신당 이후에 네. 뭐 탈당 유행인데 뭐 그렇게 한다든지 심지어 또 어떤 모 유튜버는 민주당 당원이라는 얘기도 있고 당원이지만 실제로는 보수 성향이라면서요. 뭐 이런 거 묻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괴담이나 음모론을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퍼뜨리고 있어요. 또 맞습니다. 자, 현역 의원들이 어떤 또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이재명 대표의 피습 소식이 알려진 후에 예. 가장 먼저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많은 분들이 라고 경악해서 깜짝 놀랐고요. 그 다음에는 무사해야 될 텐데 라고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그쵸. 또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진짜 맞아? 가짜뉴스 아니야? 라고 생각한 분들도 있고 예. 또 혹은 어떤 분들은 야 이거 혹시 자작극 아니야? 라고 의심한 분들도 일부는 있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하지만 어떤 사람은 국민의힘 지지자가 네. 야당인 대표를 예. 공격했다. 하지만 이거는 예. 개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얘기지 공인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민주당 의원이라는 사람들의 저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경 음주운전이 아니라 저 보복운전으로 지금 1심 유죄를 받은 사람이죠. 부대변인. 네. 네, 대통령이 민생은 뒷전이고 카르텔 이념 운운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대통령이 분열을 극대화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경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양이원영 씨 얘기 한번 보죠. 예. 정적 제거를 위해서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권력과 정치는 그만둬야 한다. 저기서 무슨 뜬금없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이 사건이 지금 정적 제거를 위해서 그러니까요.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겁니까? 저게 프레임을 만드는 겁니다. 네.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이 사건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네. 정적 제거라는 말을 가지고서 네. 그 지지자들에게 머릿속에 주입시키려고 하는 거죠. 네. 자, 김남국. 김남국 이거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계획된 살인 미수에 해당하는. 저것도. 저는 이거는 계획된 살인 미수는 맞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2주 전에도 그 계속 자리를 보고 다녔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의 시점과 네. 이 대상을 완전히 특정해서 계획한 범행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이것을 갖고 최악의 정치 테러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을까요? 저거는 그러니까요. 지금 뭐 많은 신문들이 그렇게 썼습니다만 이거를 정치 테러, 백색 테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많은 이제 저 정계 지도자들 사이에서 테러가 일어났고 그래서
한민당 중심으로 해서 테러가 많이 일어나지 한민당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테러를 네. 많이 받았죠. 네네. 그런데 그때 테러는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깡패나 암살자를 동원해서 벌인 그런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당이 아닌 상대당, 여당이면 야당, 야당이면 여당을 서로 이제 좌파와 우파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최근에 지금 조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 사람의 당적 나와야 되겠지만 지금 저분이 긁고 있을 때 이재명 뭐 내가 이재명이다라든지 이런 걸 그다음에 지금 일부 탐문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을 네. 봤을 때 자당 내에서 지지자 민주당 네. 내 지지자일 가능성이 일단은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 민주화 이후에 벌어진 테러를 네. 한번 쭉 보면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 테러, 즉 그때 유명한 대전은요라고 했을 때 예, 커터칼. 예. 네, 커터칼 피습 때 그때 범인 누구였습니까? 그때 범인은 한나라당 사람들이랑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언저리에서 활동을 하던 이를테면 한나라당 계열의 사람이었지 민주당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그렇죠. 송영길도 민주당 그 머리 망치로 때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주한미군 철수를 네. 엄청 추정했고 민주당이 한미 연합훈련 그 지지했다고 네. 그것 때문에 송영길 그 대표를 망치로 테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굵직한 정치인들의 테러 사건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자기 계열 사람한테 당한 네. 겁니다. 송영길 씨 자기 계열 사람한테 당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화 이후에 상대방을 해하기 위해서 정치적 테러를 한 건이 한 건도 없었어요. 심지어 그러네요. 정치인이 네, 정말. 사주를 했다거나 네. 또 지지자가 남의 당 대표를 향해서 무기를 휘둘렀다거나 이런 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백색 테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정치 테러라고 명명을 하거나 백색 테러다, 뭐 해방 이후 전국을 연상케 한다라는 진단은 저는 틀렸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예 정치 테러란 말 자체도 안 해야 되고 약간 고립된 한 개인이 그러니까 저지른 외로운 늑대형 범죄일 가능성이 더 높은데요. 네. 지금 방금 본 것처럼 이경, 양이원영 이런 사람들이 프레임을 저렇게 잡아버리니까 맞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제명인의 마을 한번 제명인의 보시죠. 마을처럼 지지자들은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네. 대놓고 뭐라 그러냐면은 김건희 특검 막으려고 이런 일을 벌였다. 네.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 예, 보면은 한번 보여주시죠. 제명인의 마을에 어떤 것들이 올라오냐면요. 민주당을 깨고 나가려는 이낙연 신당과 관련돼 있을 것이다. 네. 배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쌍특검법 거부권 이슈를 덮기 위해서 피습했다.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려고 별짓을 다 한다. 자, 이게 네. 정적 제거라는 프레임을 양이원영이 던졌지 않습니까? 던지면은 저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터무니없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저 범인이 이 국민의힘 국힘 당원 과거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2, 3년간 국힘의 당원이었을 가능성보다는 민주당원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을 마치 윤석열 정권이 배후에 있는 듯, 윤석열 정권이 사주를 한 듯, 혹은 윤석열 정권이 일부러 이거를 방임한 듯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건 이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앞장서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심지어 김어준은 이거를 두고 이런 식의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최악. 설문조사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저 이 설문조사 그림을 보면 김어준 씨는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사람들을 위험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보십시오.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습을 당했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경호, 정권. 우리도 저것은요, 경호의 책임도 아니고 정권의 책임도 아닙니다. 사건이 벌어지면 이거 왜 경호가 뚫렸냐라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어제 현장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앞에서 웃으면서 다가오니까 이재명 대표도 반갑게 그 사람을 맞이를 합니다. 사인해 주려고 했어요. 네, 맞이합니다. 예. 자, 본인이 지금 정치 지도자 본인이 반갑게 다가가는 걸 옆에서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주요 인사 경호 대상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 기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것은 경호의 책임도 아니고요. 정권의 책임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저 유튜브에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지금 4.5만 명이 투표를 해가고 94%가 지금 이게 정권 탓이다. 이 얘기를 해가고 있는데 저런
음모를 만들어내 가려는 욕망. 이거는 아마 민주당이 그동안 많은 죽음과 많은 사건 사고를 이용해서 네. 저런 걸로 많은 득을 봐왔습니다만 자당 대표의 이 피습 사건을 두고 또 저렇게 이용하려는 것은 매우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